네, 사사건건은 새해 첫 주 내내 미래, 변화, 혁신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구 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젊은이들 좀 만나보겠습니다. 환경 정말 중요하잖아요. 청년 동아리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지지배 이렇게 줄이더군요. 여성분들이라 그런가요? 네. 홍다경, 김태영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들이 다 여성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청년들이 지구를 좀 지켜야겠다. 계기가 있습니까? 이런 단체까지 만든 게? 이제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좀 관심이 많긴 했었는데 네. 제가 18살 때 학교에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걸 이제 봤는데 너무 많은 양이 버려지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학교에 저희 교육부 장관님께 이메일을 막 몇 통씩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급식실에 음수가 너무 많다. 네. 네. 막 사진도 다 기록하고 근데 이제 안 될 줄 알았는데 한 6개월 뒤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그러면 이 잔반 처리 쿠폰제를 도입하겠다 해서 이제 제가 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이제 그 학교에 잔반 쿠폰제가 도입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살 때 제가 뉴질랜드로 잠깐 봉사활동을 갔다가 이제 음식물이랑 일반 쓰레기가 혼합돼서 버려진 걸 보고 충격받아서 이거 그럼 전 세계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겠다 싶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펴봤더니 한국에도 지금 매립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지지배라는 동아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이 짧은 말씀하시는데 놀라셨을 어른들이 몇 분 떠오르죠? 교장 선생님, 교육청장, 교육감. 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 수도권 지역에 계신 청년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플로깅이나 비치코밍, 클린하이킹 같은 환경정화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네. 같이 환경 관련 독서나 영상을 시청하면서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이제 직접 사회 참여 행동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선거 쓰레기 관련해서 오프라인 어택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고요. 오프라인 어택은 뭐예요? 네. 요즘 이제 시위를 조금 왕국적으로 네. 어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앞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저희 활동가분들이 어택을 한번 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저희 동호회장인 다경님이 쓰레기산이라는 불법 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 3, 4년간 이렇게 목소리를 내오셨었어요. 그래서 올해 또 그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저희가 그 쓰레기산 범죄 관련해서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번 오프라인 어택도 하고 네.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온라인 서명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뭐 해시태그 다는 걸 해시 총공 이렇게 하듯이 어택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는군요. 네.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제. 네. 쓰레기산 문제 활동하셨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현장 보시면 상황이 좀 심각하긴 하죠? 네, 아주 심각했는데 저도 한 전국에 30곳 넘게 돌아다녔고 태양 친구도 인천에 쓰레기산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 가보면 저희 어머니가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날 정도로 이제 악취가 심각하고요. 네. 그리고 화재가 엄청 많이 일어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머리가 아프면서 돌아다녔는데 제가 사실 돌아다녔던 이유는 막 쓰레기산을 좋아해서라기보다 그걸 어떻게 좋아해요? 그쵸, 저도 꽃밭 좋아하는데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한데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걸 저는 좀 알리고 싶어서 뭐 BTS가 제 선배거든요. 네. Permission to Dance를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자. 같이라는 수화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댄스 챌린지도 만들고 아니면 K-트래시맵이라는 이제 웹 지도를 만들어서 시민분들이 우리 전국의 쓰레기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많이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냈지만 사실상 좀 알려지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더 큰 거는 이제 뮤직비디오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네. 1년 동안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도 사실 저희는 조회수가 한 100만 회를 생각했거든요. 네네.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영상이군요. 100만 회를 생각했는데 1만 회? 네. 배경이 쓰레기라서. 근데 100만 회를 생각했지만 잘 안 됐지만 사실 저희가 담고 싶었던 건 이 영상이 쓰레기산을 알리는 영상이다라고 느껴지기보다 정말 이게 보면서
쓰레기산이었네라고 사람들이 은근슬쩍 알게 한 게 저희 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오는 가사에 우리 지킬게 함께 걸을게가 가사예요. 그래서 함께 지구를 지키고 함께 액션하자라는 게 이 가사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시위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하네요. 실제로 여러 형태로 많이들 하고 있나 봐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콘텐츠로 이런 환경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환경 콘텐츠라고 하면 조금 무겁고 진중하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그렇죠. 하는 콘텐츠가 많다 가르치려고 보니까 들고 뭐 이런 게 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피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른 화법으로 이게 환경 콘텐츠인 줄 모르게 이렇게 접근하고 보셨다가 환경 문제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서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메타버스로 이제 쓰레기산을 이렇게 구현하기도 하고 뭐 이제 카메라 필터 같은 걸로 이제 쓰레기산 배경을 만들기도 하고 네, 다양한 걸 시도해보고 있어요. 네. 반응이 좀 옵니까? 그래도 네. 그 반응이 좀 많이 와서 저희 지금 회원수 한 170명 정도. 아유, 엄청 네. 많이 늘었네. 근데 10대부터 60대까지 있어요. 60대까지 계시고요. 네, 다양하게 계세요. 네, 이제 오늘 방송이 나가면 175명 정도 볼 수 있을 걸로 보고요. 네. 자, 변화를 느끼는 것도 있습니까 좀? 했더니 이렇게 좀 달라지더라. 저는 우선 이제 모임 안에서만 해도 많은 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회원수도 많고 좀 이제 사교적인 성격도 있다 보니까 사실 환경에 그렇게 진지한 고민이 없던 분들도 일단 가입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와 같이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새롭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 웨이스트나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원래 이제 환경 안에도 다양한 아젠다가 있잖아요. 서로 이제 환경 문제 안에서 관심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걸 공유하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이제 비거니즘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 그게 보편화되지 않아서 많이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제가 동호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걸 보시고 다른 분들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비거니즘. 힘들 때는 고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사실 모이면 같이 밥 먹을 때도 삼겹살 굽고 이러자는 분들도 많잖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양이죠, 회원들도. 네, 사실 저는 비거니즘을 실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네. 우리 태영이는 거의 3년 동안 계속 채식하면서 네, 정말 대단한 동생으로서 저도 많이 언니로서 배우면서 옆에서 서로 성장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네. 내 삶은 이렇게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있다면. 제 삶은 사람을 통해서 달라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환경 문제도 어쨌든 사람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야 다 같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이제 이 의식이 필요한 건데 사실 그게 없다면 저는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과의 소통, 조화로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저희가 목소리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반대편의 입장도 항상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국회에 계신 아저씨들도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근데 좋은데 네. 한계를 느끼는 순간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만 회원이 무려 지금 170명이나 되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될까 싶은 순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그 기후 위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재앙이라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이제 논의될 정도로 이제 심각한데, 저도 이제 제 당장의 그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랑 이제 다경님이 보통 이렇게 환경 운동 한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면, 좀 이제 거리를 두는 분들이 계세요. 선을 딱 긋는 분들. 네. 저는 환경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조금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도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그냥 일개 소비자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일상에서 모든 선택을 환경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소비자, 시민이랑 정부, 기업들이 다 같이 이제 합심을 해서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건 환경적인 사람들만 신경 쓰는 거야. 이렇게 아직 방어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때 조금 무력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서 그래서 의미를 두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많이 느낀다. 우리 사회의 뭐 환경 점수랄까 이런 걸 매긴다면 몇 점쯤 주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75점이고요. 태영님은 얼마인지? 몇 점쯤 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더 엄격하게 줄 것 같아요. 50점. 50점이요? 네. 근데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시작이다. 네, 네. 저희가 사전에 키워드 좀 뽑아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 네. 맞습니다. 기후 위기, 네. 자원 순환 그리고 공생이네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아, 이건 제가 뽑았는데 이제 기후 위기 문제는 이미 다 느끼고 계실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구글 코리아 검색어 1위 2022년 1위가 이제 기후 변화였어요. 이제 정말 기후 재앙이라는 기후 위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떠돌아 다닐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자원 순환 문제는 제가 최근에 어젠가 마포구의 지금 소각장 반대가 네. 엄청 심각하다고 해서 이 자원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저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쓰레기 산들이 저희 집 앞에 곳곳에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뽑았고 마지막은 이 두 가지를 하려면 공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공생이라는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네. 근데 두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을 생각하자 이 구호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거를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당장 생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니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건 좋은데 그럼 내 공장은 어쩌라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구체적인 생계 문제가 걸리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세대별로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저도 이제 뭔가 논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 환경과 경제성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에도 환경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 절대 좋지는 않거든요. 일례로 이제 작년 2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거기가 원래 온난한 지역인데 북극에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제트기류가 내려와서 사상 최초로 이제 거의 극한기가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수도도 얼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 한 달 동안 이제 가동을 못 해가지고 네. 3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면 좀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계속 생겨날 거고 우리는 계속 이걸 모두 예상하고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경제성까지 생각한다면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네. 환경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맞는 말인데, 네. 근데 구체적으로는 여러 계산들을 아마 어른들은 하게 될 겁니다. 올해 이제 어떤 활동들 좀 준비하고 있어요? 뮤직비디오도 참 재밌던데 아까 보니까. 네, 사실 장기 프로젝트로는 쓰레기산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쓰레기산 정말 많거든요. 네. 인도에도 제가 알기로 쓰레기산이 한 3,500개 넘게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 쓰레기산 문제를 또 알리면서 저희 한국을 또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쓰레기산 관련된 영화를 영화요? 좀 제작을 하고 싶어서 나중에 좀 큰 꿈이지만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죠? 넷플릭스에 죄송해요. 엠플릭스에 거기에 이제 배급을 하고 싶고요. 야, 큰 꿈이라 그래서 네. 깐네 가보겠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OTT로 가겠다고. 저는 그런 큰 꿈이고 태영님은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 준비하십니까? 네, 제가 올해 이제 1월과 함께 1월을 맞이해서
저희 동호회 안에서 비건유어리 챌린지를 새롭게 기획해서 오늘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 비건유어리가 뭐냐 하면 비건과 제뉴어리의 합성어인데 영국에 있는 단체고 거기에서 이제 1월 한 달 동안 비건이즘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2014년부터 진행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걸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는 없는데 저희 동호회 회원분들이랑 간접적으로 이렇게 챌린지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루 한 끼 이제 채식을 실천하는 챌린지를 이번 달 동안 하려고 합니다. 네. 최소한 하루 한 끼라도. 네, 맞아요. 네. 일주일에 하루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제 채식을 실천하면 하루만 실천해도 자동차 450만 대 가동을 멈추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채식이라는 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하루 야채만 먹는다고 그게 엄청난 손해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큰 손해로 느껴져가지고 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일수록 훨씬 더 예민한 것 같긴 해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고민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두 분을 모셨고요. 기성세대들도 당장의 경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고민해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사건건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